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시간이 참 빨리 가네요. 드디어 벚꽃이 피었다는 얘기 나눈 게 엊그제 같은데 오늘 출근하면서 보니까 벌써 꽃잎들이 많이 떨어지고 남은 잎들도 후두둑 전부 바람에 지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아쉬워서 붙들어 놓고 좀 천천히 가라고 하고 싶은데 그런다고 봄이 곁에 더 머물러 주지는 않을 거라는 거 다 아는 어른이라서요. 조금 쓸쓸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런 노래 가사가 있어요. 온만큼만 더 가면 난 거의 60살. 하지만 난 좋아 알 것 같아. 말해주고 싶어 나에게. 그동안 너 수고했다고. 오늘은 이 노래를 꼭 들어야 할 것 같은 날입니다. 가는 시간을, 찰나를, 청춘을 영원히 붙들어둘 수는 없겠죠. 아쉽더라도 좀 쓸쓸해지더라도 잘 가라고 보내주고 그냥 스스로 대견하다고 여기까지 오느라 나 수고했다. 그러니까 됐다. 이렇게 등 두드리며 위로해 보려고요. 그게 가는 봄을 보내는 어른이 어른스러운 태도 맞는 거겠죠? 그래 잘 가라 봄. 네, 오늘 4월 13일 월요일 국민라디오 음악제약 첫 곡은 봄 타는 DJ가 보내는 노래입니다. 3호선 버터플라이의 29 문득으로 시작합니다. 음악은 세상을 아름답게도 하고 추억을 노래하기도 하고 때론 나에게 희망을 주기도 하고 마음의 치유제가 되기도 합니다. 매주 월요일 음악제약에서 선보여드리는 코너죠. 우리에게 좋은 음악 그리고 이야기 들려주실 분이에요. 국민라디오 김효진 PD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평소보다 더 피곤해 보이세요? 잠을 좀 많이 못 자가지고 네. 주말에 또 이사하느냐고 제가. 주말에 이사하셨다고 들었는데 예. 뭐 다 잘 하셨나요?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계속 이사 네. 중인 거예요, 지금. 그래요? 이번 주 내내 네. 이래저래 뭐 또 들여놓고 정리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전에 이사할 때는 혼자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냥 네. 원룸에서 원룸으로 옮기는 거였는데. 그때는 뭐 짐도 별로 없었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네. 그렇지가 않으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진짜. 네, 역시 혼자 살 때랑 예. 다르군요. 많이 다르고 네. 혼자 사는 게 참 편하긴 네. 여러모로 편했던 것 같아요. 혼자 사는 게 편하다. 네. 많이 지금 네. 후회하시는 얼굴인데요. 이사하면서도 그렇게 후회하시면 어떡합니까? 네. 아무튼 이사하고 제가 이사라는 뭐 개인적인 대사인데 네. 뭐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많은 걸 생각하게 됩니다. 참 세상 사는 게 네. 쉽지 않구나. 그런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이사하면서 왜 세상 사는 게 쉽지 않다? 왜냐면 제가 그런 걸 왜 많이 느끼냐면은 네. 이사를 집을 계약하는 단계부터 네. 정리하고 나가는 과정 등등등등 온갖 자질구레한 어떤 돈 쓸 일도 있고요. 맞아요, 많잖아요. 네. 할 일이 많죠. 그런 동사무소도 다녀와야 되고. 그렇죠.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이 돈 몇 푼이 네. 돈 몇 푼이 사람 관계에서 네. 얼마나 참 추악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이 작은 공사를 맡긴다거나 네. 이런 거 가지고 뭐 어떻게 보면 큰 돈도 아닌데 맡기는 사람은 네. 그래서 이만큼 저기를 얻고 싶어 하고 그 해주는 사람은 네. 그냥 그 돈 받고 최소한으로 네. 어떻게든 하고 빨리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부터 해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참. 참 뭐 이사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아직 어렸나 봐요. 네, 돈에 대해서 네, 어렸나 봐요. 혹시 이사하면서 뭐 사채 땡겨 쓰거나 그래서 마음이 다친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다행히 아니고요. 다행이네요. 어른들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네. 야, 쉽지 않은 거다. 네. 사는 게 눈 감으면 코베 간다. 네. 뭐 이런 조언들, 잔소리. 네. 그런 게 괜히 나오는 잔소리는 아니구나. 참 어른이 되면은 들고. 뭔가 알아야 될 것도 많고 네. 그것 때문에 더 힘든 게 많아요. 그러니까요. 모르고 싶은데. 근데 네. 제가 이 앞에서 이게 조금 전에 들어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앞에 감독님이 다른 멘트 하시고 그럴 때 네. 이 네이버하고 다음이요. 네. 요 모바일로 네네. 각각 실시간 검색어를 네. 뭐 나란히 검색을 해봤어요. 네. 근데 같은 포털인데 네. 어쩌면 이렇게 결이 다릅니까? 음. 이 실시간 급상승이 네. 네이버 같은 경우 현재 1위가 이동걸이네요. 네. 이동걸 누군지 모르겠는데 저도 모르겠습니다. 2위는 황재균 야구 선수죠. 아, 그래요? 3위 박진영, 4위 송가연 뭐 이런 등등등등. 네. 근데 다음으로 가니까 1위가 경향신문이에요. 네. 그리고 3위인가 4위에 이완구가 들어있어요. 지금 1위가 이완구네요. 지금은요 네, 또 네. 아, 네. 조금 전하고 다시 또 바뀌었네요. 네, 네.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른바 이 성완종 리스트 네. 이 전국이 엄청 뜨거운데 적어도 현재 시점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0위 그 안에는 관련된 게 없네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뭐 송가연 드라마 뭐 네. 자경로 신해탑 호텔 박진영, 신라. 호텔 신라 예. 참 신기하죠? 신기하기도 하고 뭐 예. 조작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네이버 사용자들은 다 연애 이야기만 좋아하는 뭐 그럴 수도 있겠고요.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근데 더 신기한 거는 네. 다음 같은 경우는 이완구 네. 이렇게 네. 이거는 굉장히 맥락 있는 검색 대상인 거거든요. 네. 오늘 네. 대정부 질문에서 이 사람이 나와서 질문 받죠. 네.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가 됐죠. 등등등등. 네. 굉장히 날카로워요. 네. 실시간 검색어가 구체적이고 네. 반영된 배경이. 지금 또 경향신문 1위가 바뀌었네요. 네. 네, 이렇게 그래서 뭐 저 개인적인 네. 거니까요. 개인적으로는 전 네이버 안 씁니다. 잘. 잘 안 쓰세요? 네, 개인적으로는. 그 네이버가 모르겠어요. 뭐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까마는 네. 아무튼 조금 남의 다리 접는 소리 하고 있는 것 같다는 경우가 그 예전에 뭐가 있죠? 뭐 네이버는 점령했다. 뭐 그 누가 그랬죠? 진성호가 네이버는 점령. 뭐이 얘기 들은 이후로부터 네이버 잘 안 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사 얘기했는데 네. 이사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사 두려운 일. 그 두려운 일이. 작년에 혼자서 원룸 이사 갈 때는 두렵지 않았죠? 금방 했죠. 하루면 다 합니다. 하루면 다 완벽하게 세팅합니다. 아니 어떻게 1년 만에 예. 지금 이제 결혼 앞두고 이사 가셨는데 이사가 네. 두려운 일이 됐나요? 다릅니다. 다르고 참 진짜 더는 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 집 내 집 하나 봐요. 네. 예. 그래도 저도 딱 1년 됐네요. 네. 이사를 작년 이맘때 이사 갔는데 이사는 추억 여행이다. 이사를 했는데 그렇게 이사할 때만 이제 그 구석구석에 있는 짐들을 꺼내 보거든요. 그래서 버릴 거 버리고. 그러는데 야, 정말 무슨 처음 보는 것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잊고 있었던 그런 물건들 버리지 않고. 정리. 그러니까 네. 버리는 거를 그렇게 많이 하시진 않나 봐요, 평소에. 글쎄요, 뭐 그렇게 안 하지도 않는데요. 그래도 이사할 때 그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다 정리를 했습니다. 생뚱맞은 물건들 좀 있죠. 네. 바로 내 건데. 네. 생뚱맞아. 내가 이런 게 있나? 그리고 뭐 추억 있는 물건들도 많아요. 네. 무슨 맞아요. 사진, 옛날에 받았던 선물. 지금은 그거 다 버려야 돼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 무심코 내버려뒀던 네. 언젠가 받은 선물인데 네. 지금은 가지고 있어서 안 되는. 그런 지금 이제 뭐 결혼했으니까 옛날 것도 있더라고요. 다른 그 친구들 뭐 연애 편지 선물들 이런 거 다 예. 태워버려야 돼요. 태워버려야 돼요. 어디 좀 엉뚱하게 잘못해서 네. 저기
저희 분리수거 네. 음악이 아니면 걸렸다가 침대 밑에다 그것도 아까워서 숨겨놓고 이러면 나중에 큰 싸움 나거든요. 옥상에서 꼭 태워버리세요. 옥상에서.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저도 참 예전 물건들 보면서 네. 추억에 잠기고 이사할 때마다 옛날 추억에 잠겨. 이거 내가 샀을 때 뭐 했는데. 그리고 어렸을 때는 이사할 때 그게 좋았어요. 이사하는 날이 짜장면 먹는 날이거든요. 아, 그렇죠. 김효준 PD도 어렸을 때 이사 많이 하셨나요? 네, 뭐 했죠. 네. 저는 예, 많이 다녔습니다. 많이 다녔어요? 많이 다녀봤고, 혼자서도 많이 다녀봤고, 네. 예. 그럴 때 이제, 이번에도 그랬어요. 처음 이사할 때, 네. 일단은 저 혼자 시작을 해야 돼가지고, 네. 동네 사는 친한 동생이 계속 도와줬는데, 그 김에 또, 네. 짜장면하고 탕수육 먹었네요. 예. 요즘도 이사하면 무조건 짜장면이에요. 네. 네. 그 왜 그럴까요? 그러게요. 네. 짜장면 한 그릇 할까? 네. 자연스러워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점심 짜장면 먹고 싶은데요. 짜장면. 네. 좋죠. 그,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네. 이사하는 날은 짜장면 먹는 날이라 정말 기뻐했는데 그때 이제 아저씨들 부르잖아요. 아저씨들은 점심 짜장면 드시죠 이러면은 아버지가 또 짜장면인가 이러고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매일 드시는 거예요. 이사하시는 분들은. 네,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참 주말에 이사하고 오늘 피곤한 얼굴로 네, 짜장면 드시고 온 김혜준 PD. 오늘 음악 에세이 어떤 이야기 준비해 오셨나요? 네, 오늘은 음악제약 시간에는 정치 얘기 좀 네. 깨죠, 사실. 뭐 깬다기보다는 이제 앞뒤로 네, 계속 있으니까. 정치 이야기 있으니까 이 시간만큼은 음악 편하게 듣고 싶다는 분들이 계셔서 그렇죠. 네, 정치 이야기 가급적 안 하는데요. 그래서 좀 자제하는데 네. 한 번도 제가 그런 얘기 갖고 온 적은 없는데 네. 글쎄요, 이번 이 논란은 여러모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고 네. 어떻게 보면 좀 인간적인 차원에서 네. 이렇게 좀 씁쓸함을 느끼게 되는 네. 그런 대목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몇 말씀 한번 좀 드리고 또 듣고 나눠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치가 네. 돈하고 분리될 수 있을까요? 정치와 돈. 예. 권력이라는 것 때문이라고 하지만은 네. 권력은 결국 돈으로 치환되니까. 돈이 있는 자들이 또 정치판에 붙잖아요. 네, 그렇죠. 예전에 지금 마지막 카리스마형 지도자로 인식이 되는 네.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아주 딱 움켜쥐는 능력이 탁월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근본에는 공천권 또 정치 자금을 네. 거의 완벽하게 직접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다고 해요. 네. 돈 없으면 못하죠. 네. 그리고 우리는 정치 후원 문화가 네. 아직 같은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이나 등등 여러 나라에 비해서는 후원의 문화가 아직은 조금 미약하죠. 네. 그리고 정치 자금을 투명하게 많이 모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필연적으로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고 여야의 차이도 있겠지만은 네. 개인적으로는 어디라고 아주 근본적으로 다를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을 둘러싼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논란에도 결국은 그런 맥락이 좀 담겨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성 전 회장이요. 글쎄요. 어차피 망자가 되셨고 다시 한번 명복을 빕니다. 망자가 되셨기 때문에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정황들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추측을 해보건대 자신의 개인 관련 비리, 각종 비리, 회사 돈을 둘러싸고 버렸다고 검찰이 주장하면서 파헤쳤던 그 비리를 대놓고 부인할 생각은 없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기업하고 사람이 큰일 하다 보면은 그런 일이 있는 건데 걸렸구나. 이제 한번 치러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거랑 별개로요. 네. 제가 보기엔 그래요. 성 전 회장이 억울함을 호소한 포인트는요. 네. 결국에는 박근혜 정권 창출을 위해서 나도 애썼는데 나를 이것들이 이제 와서 친이명박계로 몰아? 그러면서 나를 징검다리로 자원 외교 수사를 하려고 들어? 이런 배신감, 이런 환멸감,
이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앞에 다른 프로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성완종 전 회장이 그 자기의 결백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장에서 미리 회견문을 배포했대요. 네. 그 회견장을 취재한 어느 기자가 그 SNS에 취재 후기 비슷한 글을 올렸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MB맨이 아니다. 나는 MB의 사람이 아니다. 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네. 거기에 그 미리 배포한 문건에는 그냥 이렇게 드라이하게 그 표현이 적혀 있었다고 해요. 실제로 읽을 때는 결코 아니라고 아주 강하게 힘을 줘가지고 네. 강조를 하던 모습이 네. 인상적이었다. 네.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였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저도 굉장히 공감했습니다. 네. 결국에는 사람의 일이라는 거, 특히 지금 불거진 이런 추악한 일이라는 거, 인간적인 네. 정리라는 거, 네. 요거를 빼고 생각할 수는 또 없는 문제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인간관계의 중요성, 또 그만큼 인간관계의 비정함, 이런 것들을 동시에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그러면 이 분이 네. 극단적인 선택을 한 데는 네. 억울함과 그렇죠. 그 인간적인 배신감 그렇죠. 이게 크게 작용을 그렇죠. 했을 수도 있겠네요.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어느 지역에 기반을 둔 정치인, 동시에 기업가가요. 네. 보통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네. 산전수전 다 겪겠죠. 네. 이거 수사 들어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이라면은 값비싸게 또 변호사 네. 고용해가지고 대법원까지 계속 가고 일단 네. 구속만 막으면 어떻게 또 사라지는 거겠죠. 그런 그림을 이 사람이들 왜 못 그렸을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정말 안타까운 그 가족들은 또 얼마나 네. 굉장히 무너지겠습니까. 이런 네. 결단을 내린 데는 결국에는 그 인간적인 배신감과 네. 모멸감, 네. 회의감, 환멸감 이런 게 자리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같은 시대를 살잖아요. 우리도 네. 한 사람으로서 씁쓸하고 씁쓸하고 또 무서워요. 참 이 정치권, 그렇습니다. 정치라는 게 참 무섭다고 사람 느껴집니다. 잡는 정치네요. 그야말로. 네. 사람 잡는 정치. 네. 언젠가부터는 이게 사람이 죽죠, 자꾸. 네. 이명박 정권 이후에 무서워요, 이제는. 뭐 연루가 되고 어쩌고 네. 하면 사람들이 죽어요. 네. 여기저기서 죽어요. 네. 또 박근혜 정권 연루된 사람 많이 죽잖아요. 무서워요. 그렇죠. 이제. 네. 섬뜩한 그런 기운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음악은 어떤 음악 선곡해 주셨나요? 중간에 뭐 얘기 더 이어나가겠지만은 중간 선곡을 갖고 와 봤어요. 그러니까 좀 오히려 좀 릴렉스하는 그런 노래 한 곡 어떨까 싶어서 노래 갖고 왔습니다. 로드 스튜어트의 세일링. 이 노래 참 좋죠. 네. 듣고 오겠습니다. 네. I am sailing home again across the sea. 네, 지금 시각 9시 40분 48초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김효진의 아침을 여는 음악 에세이 처음으로 선곡해 주신 곡 로드 스튜어트의 세일링 듣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들으니까 이 노래 참 좋네요. 네. 이렇게 또 아침에 들으니까 참 좋은데요. 오늘 비가 온다고 예고가 됐는데 지방은 지금 바깥 색깔은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요. 햇살도 있고요. 하늘도 파랗고요. 지금 뭐 남부 쪽은 비가 온다고 해요. 그래요? 서울도 곧 비가 오겠죠. 슬슬 올라오겠네요. 그 참 비 오는 날 좋아하시잖아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세요? 비 오는 좋아하세요? 아니요, 저 비 오는 거 싫어요. 저는 그냥 화창한 게 제일 좋아요. 저는 햇살 없는 그냥 보통 날, 꾸물꾸물한 날. 보통 날. 햇살 없는 날. 보통 날도 G.O.D의 보통 날. 그런 노래가 있나요? 네, 노래 있죠. 지금 많이 힘든 모양이에요. 로드 스튜어트의 세일링 듣고 왔습니다. 배를 타고 집을 향해 바다 건너 거친 파도 자유 찾아간다, 날아간다, 하늘 건너 자유 찾아. 지금 자꾸 자유 찾아서 어디 배 타고 어디 가고 싶은 모양이에요. 이게 뭘 해도 걸릴까요, 그렇게? 그렇죠? 이상하네. 감독님이 제가 보기에는
아니, 겉으로 보기에는 네. 이렇게 좀 뭐랄까요, 좀 이렇게 친근하고 네. 신탈하신 그러시죠. 그런 이미지가 네, 강한데 그렇죠, 제가. 네. 좀 예리하세요. 아닙니다. 그냥 익살이 있고 아닙니다. 예. 아니 노래가 크로스 더 씨, 예. 투 비 프리, To 바다 be 건너서 예. 자유 찾아서 가고 싶다는 이런 노래를 선곡해 주신 게 아무래도 속에 그런 마음이 이거 있나. 가사까지 왜 찾아보시나 했는데, 야, 진짜, 감독님 진짜로, 네. 그 한 칼이 있으세요. 아, 오늘 정치와 돈 그리고 네. 쉰이 네, 성완종 리스트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네. 또 이야기해 주시죠. 이게, 이번 사건을 가지고 또 한 가지 되돌아보게 되는 대목이 있어요. 저는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음악 제약 시간에 굳이 이 도피를 가지고 나올 수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좋습니다. 정권마다 치부가 있고 그 탄생의 배경에는 네.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좀 지저분하고 추악한 이면이 있게 마련이죠. 저도 그렇고 많은 조합원 청취자님들이 특정 정파를 지지하겠지만은 그거랑 별개로 아마 어디든 조금씩은 다 안고 있는 그런 부분일 겁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의혹이 드러납니다. 네. 그리고 누군가 책임을 지고 그 죄가를 치릅니다. 그 다음이요. 네. 이런 식으로 좀 거명이 되고 거론이 되면은 좀 본인은 불쾌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본인이 공공연하게 공개석상 등등에서 그냥 많이 언급하는 내용이니까 한번 떠올려 보려고 해요. 안희정 충남지사 얘기입니다. 네. 기억하시죠? 네. 2003년 4년 안대희 네.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참여정부 대선자금 텁니다. 네. 살아있는 정권을 건드린 건데 이번에 검찰이 특별수사팀 꾸리고 수사 들어가는 거 보고 살아있는 권력하고 맞짱 뜨나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자, 안희정이라는 정치인 한 사람이 모든 책임을 지고 감옥에 갔습니다. 중간에 나오지도 못했어요. 네. 1년 꼬박 살고 만기 출소했죠. 1년 꽉 채웠나요? 그렇죠. 네. 그렇게 나와가지고 안희정 지사가 과연 정치를 재개할 수 있을까? 그런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네. 안희정 지사가 그런데 너무도 화려하게 부활을 했죠. 물론 당의 모든 대선 자금 의혹 관련 책임을 지고 감옥에 갔다 왔다는 옥살이 했다는 그 전력 때문에 낙천 당하기도 하지만은 결국 최고위원 전당대회에 출마해서 당의 최고위원이 되는 것으로 화려하게 정계에 복귀하고요. 네. 충남지사까지 됩니다. 재선의 지사가 됐죠. 지금은 대권 잠룡이고요. 네. 자, 이런 걸 보면은 그런 일에 연루됐던 것 자체 그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거를 딛고 일어나가지고 더 큰 길로 걸어가요. 완전히 대로로 나가는 거죠. 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과정에서 모든 걸 잃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은 비슷한 일로 법에 그렇죠. 심판을 받고 그렇죠. 감옥에 다녀왔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안희정 지사라는 사람 요즘 이래저래 뉴스에서 기사에서 많이 접하시지만 감독님도 이거 미처 떠올리지 못하시고 좀 잊고 계셨을 그렇죠. 텐데 지금 그렇잖아요. 대선 자금 문제로 옥살이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오히려 그걸 딛고 일어나서 그렇죠. 족쇄가 되기보다는 그렇죠. 네. 정치적 자산으로 그렇죠. 평가받을 수도 있는 그런 역설적으로 되겠네요. 네. 안희정 지사는 주요 선거 유세 때면은 유세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네. 나 갔다 온 거 다 알지 않냐. 그래요? 네. 그리고 나는 친노인 거 부정 안 한다. 네. 나 그냥 그 사람 좋다. 네. 책임 다 졌다. 그 갔다 온 다음에 내가 청와대에 한번 얼씬거리기를 했냐. 네. 그 사람으로부터 자리를 하나 받았냐. 네. 돈을 받았냐. 난 그냥 그게 좋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무기가 되는 거죠. 누군가에게는 이런 네. 전력이 네. 정치적 자산.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네. 무기가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웃기는 일 같기도 하고.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어디서 찾느냐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안희정 지사가 수년 전에 담금진리라는 책을 냈어요. 그 책을 내고 출판 기념회를 여는데 네. 노무현 당시 대통령을 모시고 싶었겠죠. 네. 근데
대통령 근처엔 부담 줄까봐 얼씬도 안 하는 상황이어가지고 네. 동영상으로 축하 메시지만 받습니다. 거기서 노무현 대통령이 안희정 씨 생각하면 내가 참 눈물이 난다. 네.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모든 책임을 다진 사람인데 아쉬운 소리를 한 번도 하는 걸 들은 적이 없다. 내가 알기로는 나뿐만 아니고 내 주변에 어떤 사람에게도 아쉬운 소리 한 번 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러면서 막 울어요. 뭐 그 영상을 보는 안희정 지사도 울고 있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잘못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잘못조차도 어떤 진정성 있는 신뢰 관계나 어떤 비전 아래에서 네. 뭐 실수로 행해진 것이고 또 그거를 관계된 또 더 높은 책임이 있는 어떤 사람이 확실히 알아주고 네.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네. 또 그 미안해한다는 거를 그 사람이 알고 네. 이런 신뢰 관계가 형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연출될 수 있었던 그런 그림이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네. 예, 결국 사람 일이라는 거 돈이 얽히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 네. 돈 얘기가 곧 사람 얘기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때로는 조금 추악하고 안 좋은 거래를 할지언정 인간적인 신뢰나 네. 그건 근본이 네. 있는 거랑 없는 거는 이렇게 하늘과 땅의 차이가 아닌가. 네. 제가 들어보니까 성완종 리스트 예. 이거랑 차이는 인간적인 신이 문제네요. 네, 네. 맞습니다. 사람을 그냥 자기 정치를 위한 도구로 쓰느냐, 네. 아니면 정말 인간으로 봐서 신의를 지키느냐. 물론 여기에는 네. 성 전 회장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전제가 깔린 겁니다. 사실하고 네. 가정하고 말씀드리면 뭐 다 터무니없는 얘기였다고 결론이 날 수도 있어요. 네. 모르는 거니까. 모르는 거죠. 아무튼 그 말만 듣고 생각하면 네. 그렇다는 거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좀 뭐 여권보다는 야권에서 네. 이런 씁쓸하지만 어쨌든 인간적인 또 가르침을 주고 네. 또 짠한 장면이 잘 연출이 되는 것 같은데 네. 또 한 명이 있죠. 새누리당의 정두원 의원. 이명박 전 대통령의 황태자였는데 나중에 이상득 전 의원 등등 MB 형제와 척을 지고 결국에는 검찰에 칼을 맞고 수사받으러 들어가는 길이던가요? 네. 거기서 기자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MB 정권에서 도대체 잘못한 게 뭐냐. 네.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을 뿐이다. 네. 근데 그 사람들은 떵떵거리고 나는 이렇게 핍박을 받는다. 뭐 이런 취지로요. 또 씁쓸해요. 네. MB 정권의 안희정 같은 사람이었죠. 어떻게 보면. 네. 근데 똑같은 모양새로 그렇게 이리저리 얽혀 들어갔는데 그때 보여진 대중에게 보여진 이미지는 이렇게나 극명하게 다릅니다. 네. 예. 안희정 지사가 네. 참 잘 선택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 용기 진짜 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네.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뭐 저도 잘 모르고 있고 네. 뭐 공격할 수 있는 빌미가 되는데도 누구도 공격하지 않잖아요. 그거 그런 문제들. 못하죠. 네. 그 야권 내부에서 그런 공기 나올 수 없는 거는 뭐 당연하고 네. 새누리당 여권에서도 네. 이거 가지고 공격하는 거는 네. 아마 역풍을 부르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김효진의 아침을 여는 음악 에세이 오늘 마지막 곡도 준비해 오셨죠? 네. 네. 마무리 선곡은 조금 분위기를 반전시킬 네. 수 있는 곡이었으면 네. 좋을 것 같아서 좀 가볍고 경쾌한 네. 그런 음악으로 정해봤습니다. 네. 퍼렐의 해피. 네. 기분 전환 할 겸 무거운 얘기를 했으니까. 오늘 계속 무거웠는데 그래도 끝곡은 가볍게 끝내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도 다시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It might seem crazy what I'm about to say. Sunshine, she's here. 자, 지금까지 아침을 마무리하는 음악제약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Hot air balloon. 오늘도 90분 동안 행복한 시간 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내일 오전 8시 반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Because I'm happy. 지금까지 음악제약 작가 지은혜, DJ 저 임대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Clap along if you feel like happiness is the truth. Because I'm happy. Clap along if you know what happiness is to you. Because I'm happy. Clap along if you feel.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